한 40분 했나? 30분? 아예 군소리는 안 했으니까 뭐. 방송국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응? 방송국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잘못하시면요. 응. 가다가 저기서 다시 몇 번씩 해야 되는데 아주 뭐 청산유수 잘하셨어요. 아 그거 이 추려서 이제 뭐야 뺄 건 빼고 해서 예, 그거 잘- 같이 잘 만드시라고. 하시면 돼요. 중간에 아까 저 뭐 찾느라고 머뭇거리고 그것만 빼면 돼. 뺄까 하나도. 잘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쁜 그릇이거든요. 말을 막 더듬으셔가지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자연스럽죠. 예, 예. 아니 나는 그냥 입에 거품을 불고 얘기했어. 아,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잘하셨어요. 제 3자가 들었는데 진지하게 들었으면 됐어요. 지금 몇 분 됐어요 그럼? 한 30분 정도 됐어요. 30분 넘었으니까 그러면 한 5분 쉬었다가 예, 예. 그러세요. 5분 쉬었다가 저 뭐요 1시간 동안 좀 하자고 예. 강의를. 사진 한 장씩 찍어 드릴까? 이게 틀려요. 그 나만 남은 형훈입니다. 사진은. 이걸 이제 바로 놔주시오. 강의를 하실 때 수강을 저 제자들이 그 얼굴이 나와야지. 아, 됐어. 그 엑스트라가 굉장히 좋은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은 놀랄 사람들 많아. 이따가 찍어가지고 편집하면 놀랄 사람 많아. 나 전부 임재로 알고 있으니까. 그저 바르게 그 저 말한 사람이 빅진 이태일밖에 없고 저희 선조입니다. 야, 보통 아이고 벽진 이태일도 같은 생육신이야. 네. 이맹년이 원래 그 생물신 아닙니까? 그 생육신이야. 네. 이명전이. 네. 이태일은 이제 그 이명전의 자손이고. 근데 말이 그렇지, 응? 요새는 총으로 빵빵 끝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 사육신 보면은 유흥부가 내가 그 리허설 할 적에 내가 수영에 바싹 다가선다. 그 다음에 이어가 나오잖아. 그 오이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건 같지만은 야 사육신 생각만 해봐도 이거 놀아주세요. 예, 예. 아유 나는 아주 속이 다 시원해 이렇게 하니까. 아니 제가 영광 하나 기고 들어가서 강의 자료 거기 거기다가 올리려니까 안 들어가요. 아니 이제 우수 회원으로 내가 바꿔놨으니까. 아그 회원이 이게 낮으니까 안 들어가. 예, 처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인사말 끄기에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인사말 보고 바꿔놨어. 아 예. 저는 이걸 써왔어요. 아, 잠깐만 이제 이거 드려야지. 작품을 그려요. 아 유튜브 잘 만들어 주세요. 아이고. 내가 아주 발음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아니 아주 인터넷이 좋고요. 아주 좋으셨어요. 다음에 MBC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MBC 신청 가지 마세요. 저기 차라리 SBS가 그리고 내가 이게 유튜브를 여러 번 찍어봤거든. 이게 처음이 아니야. 처음 같은 내가 엉기지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니까 다음에 방송국 가시는 거죠. 유튜브 한 대여섯 번 찍어본 것 같아요. 유튜브를. 이게 처음 것 같으면 나 지금 엉긴다고. 근데 방송이 웃기는 게 어제 이제 특검 폐지 지금 했는데 1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짜고 치 자기들 봉급 받아 먹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민노총이 네. 민노총 혀 전부 그것만 크게 나오더라고. 산하 있으니까 민노총만 크게 지들은 막 흔들면서 한 대 맞았다고 그거 가지고 침도 아니 봉쇄해 우파하고 가지고. 좌파하고 저기 저 데모하는 거 말이지. 예예. 좌파는 그만큼 나가거나 말거나 안 나가거나 우파만 아니 거꾸로 우파 거는 이제 내주고 아예 안 말자 나와. 그러고 전부 그냥 그 너 민노총한 그런 거. 그것만 그 침소 봉쇄해 가지고 어제. 아니 그 이따만 거 두 개 가지고 휘두르는데 한 대 때렸다고 그냥 난리 나고 그냥. 그러니까 그저 분신 뭐 저 기름 붓고 타 죽는 거. 그 순서가 있잖아. 저 좌파들은 그 짓을 자꾸 하더라고. 그게 순서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거. 박원순이 차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 차례도 있어요. 아 누구 죽을 차례는 예, 차례가 네. 있다. 그러면 뭐. 옆에도 지켜보고 있잖아요. 안 말려. 안 말려. 그걸 순서가 되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거기 끼면. 난 영웅 안 되는 게 낫지 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운동권에서 저가 하면서 합숙을 많이 했잖아요. 합숙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붙어 있으면 꼭 일이 생기게 돼가 있어요. 남녀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 프로그램이 예. 이번에 누가 죽는다, 누가 맞고 쓰러진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운동권 몰려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합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꼭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용민 선생님 바빠서 간 거예요? 아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죠. 다치셨다고 하거든요. 아이 그럼 이제 좀 쉬었으니까 얘기를 하자고. 이 자료를 내가 복사해 온 것은 청구영원이라는 책이 원고는 구할 수가 없는데 저희 수업이 유튜브에 아니 그거 아니 그냥 보시라고 그냥 이건 그냥 제가 왔기 때문에 그냥 보시라고 이 유튜브에 그 아까 그 강의 내용만 거기서 지금 찍는 거는요. 그냥 보시라고 우리가 예 기념으로. 기념으로 저희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건 아니,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확실하게 할게 제가 초상권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 그 전문가예요. 문제가 생겨요. 아이고 그럼요 제가 그거는 확실합니다. 예. 아니 선생님 의심해서가 아니라 아니, 여기 다 유명인들이라고요. 아이고 아니 알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요. 아니 지금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찍어가지고 뭐 찍어? 올리잖아요. 네, 뭐 지금 고소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 예, 그걸 맞추면 올리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제가 그 전문가예요. 예, 저도 이게 천천해 보여도 아이고 방송이 무슨 나가면 안 말씀? 돼요. 무슨 아, 말씀? 네. 그래서 말씀.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요새는 사진 작가가 옛날엔 마음대로 야, 찍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큰일 제일 중요한 납니다. 게 초상권이요. 초상권에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해요. 지금은 보여주고 그 예. 교수님 은사상으로. 수업하는 그 저거는 괜찮은데 예. 우리 개인적으로 뭐가 나가면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요새 여자분들 내가 모른 척 하는 게 알아도 모른 척해요. 먼저 아는 척하면 성인으로 그냥 집어넣어버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어디는 아는 척은 아니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먼저 아는 척을 제가 못한다고요. 지금 그런 세상에. 청구영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구영원을 만든 사람이 김천택인데 정말 우리 시조를 위해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저 영인본을 청구영원 영인본을 있는데 그거를 경동대학에 갖다 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주석 그 시조를 전부 주석을 달아서 해석하는 거 그 책이 나한테 있어.
그 책도 지금 너덜너덜하고 아주 사고가지고 말이 아니야.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거기에 머리말을 썼는데 이 머리말은 해방 이후에 쓴 겁니다. 그거 머리말이 되게 어떻게 돼 있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국문학 사전은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국어 국문학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청구연이 어떤 책이라는 거 아주 자세히 해놨어. 서울대학에서 만든 책인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왜냐면 이거를 임성규 선생이 자꾸 청구영원이 궁금하다고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소개를 안 해줄 수 없고 그래서 어떻든 다음 시간에는 국어 국문학 사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또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올 작정인데 지금 해온 것보다 상당히 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구영원에 있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내가 이용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게 옛날 고어를 타자를 쳐야 되는데 내 컴퓨터가 이게 잘 안 돼. 아래아도 안 되고. 네, 안 돼. 그대로 그걸 하려면은 그 아래아서부터 일단 그 훈민정음 시대 문자 그대로 해야 되거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청구영원이.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 청구영원 머리말도 주석을 단 사람이 한 건데 임석규 선생이 한번 읽으세요. 읽으면은 이건 내용은 뻔히 아니까. 목이 아파갖고. 목이 아파? 읽을래? 손혜랑 선생 읽으세요. 그 유산에 있어서 좀 크게. 그 유산에 있어서 넉넉지 못한 우리의 고전 문학이나마 고전 문학인가요? 고전문. 고전. 고전. 네. 그렇지. 고전 문학이나마 오늘의 그 생명을 이어오게 한 해반의 힘은 양지를 사랑하여 반천년의 흐름 속에 생성 발전해온 시조문학이란 형태에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지금 남아 전하는 천수십 여수의 시조엔 바로 우리 조상들의 력과 정서가 띠고 서려 있으며 이를 시대적으로 펼쳐 그 숨결을 들을 때 바로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의 정신사로 전개되는 것이다. 나라를 잃었던 그때에도 짧은 시조 한 마디 말이요.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에 이래서 말이라고 그래. 한수라는 소리야. 한수 읊는 동안에 1000원 만담 이상으로 피가 역류하고 머리털이 소스라지는 의분과 역사의 향수를 느껴왔음도 이 또한 오랜 전통 속에서 자란 시조가 지닌 민족 정신의 발효일 것이다. 해방과 더불어 그립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리는 갈망, 특히 맞춤법 연구와 더불어 시조문학에 대한 관심도 심상치 않았다. 이에 많은 시조 선집, 이의 주석서가 나와 초창기의 국문학계에 등불이 되고 후학의 연구에 지침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깊이 고증을 꾀한 것도 있지만 대개가 우선 바쁜 대로 중고등 및 일반 교양인의 수요에 응할 정도로 주석서가 각 시조집에서 임의로 뽑아 모아 풀이한 것으로 분류처럼 급진하는 국문학 전공 학도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은 못 되었는데 다행히 김모 씨의 노력에 의하여 해동가요 교주가 나오고 기타 청구영원, 가곡 원류 등등의 시조집의 주석서도
차차 나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그만 6.25 사변이 게재되어 모든 것이 침체되어 버렸다. 우리 고전 문학의 근간이요 민족 정신의 거울인 시조 문학을 대학에서 강의하지 않을 수 없고 강의하니 학생들의 필요한 참고서는 물론 해방 후에 간행한 청구영원, 해동가요, 가곡 원료 등의 시조집조차 절판되어 교재는 프린트로 하는 등의 곤란이 막심하여 하루 빨리 독지가의 손에 의하여 이의 출판을 고대함이 오래됐자 끝내 소식이 없기에 내 천학 비제로 부득이 우리나라 제일 먼저 되었다는 진본 청구 영원 교주에 착수할 용맹을 무릅썼던 것이다. 1957년 5월 20일. 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1957년도 나온 책이야. 그러니까 전부 사가가지고 바스락거려요 지금. 주석서가. 근데 이제 우리 넋이나 이 시조 공부가 정신과 넋이라고 그랬어. 정신사. 시조 공부하면은 정신사, 우리 정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조를 통해서 이분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알 수 있고 현대 시조를 통해서 현대 시조인들의 그 정신 세계가 어떤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문학이라고 그럽니다. 자연과학이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조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기 이 강의 나한테 받으러 나오던 사람이 한 10년 이상 나온 사람이 있는데 모상철이라고. 그 사람은 고시조 필요 없대. 이렇게 정신사라고 귀중한 보물로 여기는데 고시조 필요 없대. 현대 시조만 까짝까짝 잘 쓴댄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국문의 회원이죠. 응? 한국문의 고문인가 회원인가 모상철. 그 공문학 그 모상철하고 달라. 달라요? 이 내가 여기 나오던 모상철은 90세가 넘었어. 네. 근데 고시조 그렇게 물리치고 내가 무슨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있느냐고. 그러니까 정신 쪽은 무시하는 거야. 근데 어떻든 우리 문학 공부는 정신 공부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여기서 교수님 정신이 좀 지혜롭고 선한 쪽으로 조상의 어를 선한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근데 내가 오늘도 유튜브 찍었지만 유튜브 보면은 내용이 개판인 게 너무 많아. 유튜브에 엉망이죠. 네. 그 개판인 게 더 조회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삼강오륜, 충효 이거를 강조했는데 그런 안목에서 보면은 지금 유튜브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유튜브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신뢰성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온 게 공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유. 믿음이 안 가요. 좋은 내용도 많이 있는데. 좋은 것도 많죠. 많은데 어떻든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게 많더라고. 나도 보면서도 그거 느껴. 교수님 여기에 다행히 김모 씨의 노력에 의해서 이게 저기 뭐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6.25 때문에 침체됐다 그랬잖아요.
또 김모 씨. 김모 씨가 누굴까요? 원래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거는. 이게 글 쓴 사람이 그렇게 김모 씨 해놓으면 안 되죠. 이름을 딱 밝혀서 써놔야지. 그 이름 몰랐어요. 그러면 이거 머릿말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 머릿말도 이름을 안 밝히고 주석한다고 그 한자로 썼 때 주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 끝에 그냥 머릿말 주자- 끝에도. 이거 이분이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그런데 그 주석을 붙인 사람이 둘 중에 하나야. 정주동하고 유창균이 그 두 사람이 그 주석서를 붙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야. 유창균 아니면 정주동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석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공부하는 거지. 주석 안 붙여놓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의 그 향찰 비슷하게 한자의 뜻과 우리 그 음을 이렇게 한자도 들어가고 우리말도 넣고 해서 이렇게 양주동 박사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한시로 돼 있는 거예요. 김한기 선생님 읽어보세요. 예. 제자 사랑. 70년대에 가르쳤던 60대 제자들이 탈순을 맞이하여 선물을 보내오니 가슴이 뭉클하면서 옛 생각에 잠겼지. 반세기 되돌아가 그 시절 생각하니 얌전히 개구장이 모습이 되살아나 애들과 엉켜 살았던 추억들이 다가와 오로지 장래 걱정 엄격히 가르치며 스스로 살아갈 힘 키우려 애썼더니 사제간 사랑의 대와 부족했던 아쉬움 커.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몸이 부서져도 먼 훗날 생각하며 못다한 뜨거운 사랑 심어주고 싶구나. 고2 손녀 서연이. 손녀딸 서연이가 17 고교 2년. 어린이날을 맞아 돈가스 사주면서 아직도 어린애 같아 용돈 챙겨주었지. 내년에 고3 되니 미래에 대비해서 진학과 적성개발 제 힘으로 이루도록 하나님 기도드리며 숨죽이고 살고파 자율적 판단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학업과 직업 선택 뜻대로 살려내면 아끼고 참아두었던 기쁨 눈물 나누자. 그래서 설명문 써봤어. 설명문. 할아버지 사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듬뿍. 수고하셨는데 이제 내가 약간의 평을 좀 해야지. 아주 시조 형식을 잘 맞춰서 잘 쓰셨는데 이 작품은 시조 작품은 독자의 몫이 있고 작가의 몫이 있어요. 독자가 알아야 할 게 있고 작가가 알아야 할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이 화면에 빡빡하게 채운 거와 어떤 여백을 둬야 돼. 근데 지금 이 작품은 여백을 안 뒀어. 작가가 얘기를 다 해버렸어. 독자는 할 얘기가 없어. 독자 몫을 안 두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든 내가 조금 고쳐보느라고 고쳐봤는데 좀 보십시다. 뭐 가슴이 뭉클하면서 옛 생각에 잠겼지. 거기를 향내가 물씬 나는 것, 가슴이 뭉클하다. 이렇게 꽂히면 조금 시의 맛이 납니다. 예. 애들과 엉켜 살았던 추억들이 다가와. 여기도
사진첩 펼쳐보면서 추억 속에 잠긴다. 사제간 사랑의 대화 부족했던 아쉬움이 커 이제는 큰 나무 되어 자랑스레웠구나. 나무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수 종장은 뭐 그냥 봐도 될 것 같아요. 손녀 서연이 아직도 어린애 같아 용돈 챙겨 주었지. 응? 물 주고 거름도 주니 꽃송이가 본 건다. 꽃송이에다 그 여아가 크는 걸 꽃송이로 본 거예요. 하나님 기도드리며 숨죽이고 살고파. 여기를 하나님 좋은 기도드리며 아니 기도드리며 조언을 빼야 돼. 하나님 기도드리며 좋은 길을 보탠다. 그리고 삼수 종장은 참아두었던 기쁨 눈물 나는 자를 더 값진 내일을 위해 더 푸르게 살련다. 이렇게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예? 얼른 못 알아 몇 번씩 읽어야지 뜻을 알게 쓰는 거에 이게 시 쓰는 기술입니다. 사진도 사진 기술이 있듯이 시에도 시에 대한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을 익혀서 훌륭한 시도 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성규 선생이 읽으세요. 널 그리며 그리움 묶어둔 채 한 세상 떠돌다가 너에게 가는 길목 정겹고 푸근하다. 너와 나 짧은 만남은 긴 이별로 애절했지. 두루미 날개 접고 잠시 쉬던 소나무 숲. 내 살던 초가집도 가뭇없이 사라졌네. 어릴 적 기억의 조각들 어디 가서 찾을까? 덮개 낀 내 인생길 널 보니 씻기는 듯 수없는 계절 돌아 힘 빠져 왔는데도 반갑게 손 잡아주네. 굽은 등을 쓸어주며 성묘 묘비석 마주하며 무릎 꿇고 절 올릴 때 빙그레 웃어주던 생시 모습 선합니다. 육신은 헤어졌지만 마음까지 그럴까요? 오래전 찾아뵌 후 이제야 왔건만은 외롭다 않으시고 팔 벌려 않으시네. 마음이 저려옵니다. 참은 눈물 흘러요. 저에게 베푼 정성 끝간데 없는데도 떠밀려 살다 보니 그 사랑 잊었네요. 바람이 속삭입니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아유 눈물 나네. 이 임성규 선생의 시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은 분은 한 말씀 해보세요. 그 어디 너무 잘 쓰셔가지고 칭찬을 안 하려고 해도 칭찬들이 성규라는 그 시조를 보면서 그 효심이라든지 뭐 부모님을 또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우리 선조 앞에 산소에 가 있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말이 쉽지 뭐 성묘라든지 이런 것을 심각해 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든 제 마음에 아주 쏙 들게 잘 쓰십니다. 말을 떡좀 무르듯이 가지고 놀아.
그 경지에까지 가야 돼. 말을 가지고 놀 정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시조 시인이 한 2,000명 되는데 말 가지고 노는 경지까지 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잘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을 가지고 논다, 말 부리게 한다. 그 경지까지 갔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2,000명이면은 20명은 어떻든 50명 미만으로 봅니다. 시조 잘 쓰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자꾸 정성을 기울이고 갈고 닦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공짜는 없어. 그냥은 안 돼. 그래서 이런 데 나와서 자꾸 지적도 받고 평도 듣고 해서 깨우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 말씀을 저기 너일거리며 거기에 둘째연 거기 3, 4, 4, 4 그렇게 나오는데 잠시 쉬던 사람도 그참 좋은데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맞춰서 좀 할 수가 잠시 쉬는 소나무를 어떻게 맞춰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을까요? 3, 4, 4, 4니까 네. 3, 4, 3, 4로 하면 좋겠다고요. 네. 아니 그 이 자체가 좋긴 한데 그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좀 더 세련되고 한축된 그런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근데요, 너가 누구를 혹시 의미하시는지요? 고향인지 그냥 고향? 고향을 그냥 고향이죠? 뭐라고 해봤어요. 예, 고향. 그건 프라이버시니까. 고향일 수가 있겠. 맞아요, 고향. 예, 고향 안에는 함축돼 예. 있으니까. 한 세상 떠돌다가 거기에서 고향이라는 게 딱 나와요. 의인법 좀 써본다고. 네. 고향 안에 들어 있는 거니까 작가만 아는 고향의 그. 둘째 연에 참그 우리말이지만 가뭇 없다, 가뭇 없이 흔적 없이. 글쎄 근데 어렴풋이 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참 가뭇 없다 참 이 말이 참 좋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그 앞에 말했다시피 그 운율에서는 넉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뭇 없이 그 단어 그 시어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그것도 운율에 좀 맞춰서 아 숫자. 네. 근데 근데 이제 가감이 허용되기 때문에요. 그 가감. 45수 예. 안에 45수 네. 안에 그 전체로 맞춰가지고 전체를 한두 잔은 45수 가감한다. 그렇게 내외로 하니까. 한다고 그래서 마지막 그 종장에 3, 5 요것만 오케이. 꼭 맞추려고 애를 쓰고 조금 뭐 그래도 뭐 굳이 그걸 뭐 지적할 거리가 못 되는데 그냥 해본 이제 말씀이시죠. 지적할 거리는 못 되는데 정말 그걸 따지자면은 그 이제 운율에 좀 벗어나도 예. 가뭇 없다든지 잠시 쉬는 소나무라든지 그 시어가 너무나 그냥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뭇 없이 이런 말 참 쓰기 어려워. 예. 어렵죠. 웬만한 사람들이 그 가뭇 없다는 그런 말을 감히 상상을 못해요. 그건 아무나 나오는 거 우리 아니에요? 시인님은 항상 그 새로운 시어를 잘 찾아 쓰세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절대로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번에는 네. 그 숙녀 같은 데는 마음이 저려옵니다. 네. 그 바람이 속삭입니다. 손해랑 선생 읽으세요. 아까 도치법도 좀 쓰시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요? 아우 전 정말 참 창피합니다. 산책. 마음의 환기가 절실히 필요할 때 집안일 내려놓고 운동화 신고서는 침묵을 친구 삼아서 공원길을 걷는다. 저교 속 반겨주는 자연의 우직함과 제자리 잘 지키는 오롯한 그 모습에 구겨진 내 마음에도 남실바람 불어온다. 남실바람. 남실 바람이 와 닿는 것 같아요. 남실바람. 교수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아주. 뭐가 좋아요? 작품이 좋아. 좋아요? 말을 골라서 잘 쓰신다고. 마음이 예뻐.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글을 보면 마음을 알거든. 이 작품을 독자가 읽었을 때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쓴 사람은 힘들고 정성 들여 썼다고. 근데 독자가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쓴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래? 일부러 애매기려고 그런가? 독자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게 어렵게 해놓은 사람 꽤 많어. 그래야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독자한테 부담을 안 주고 독자가 부담 안 주고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쓰는 게 잘 쓴 작품으로 봅니다. 나는. 구겨진 내 마음 남실바람. 남실바람이 딴 뜻이 있어요? 나무에서 이렇게 뭐 내려오는 바람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나뭇가지에서 내려오는 바람이래요. 남실바람이. 남쪽에서 오는 바람이 아니고. 아니고, 나무 뭐 이런 데서 찾아보면 뜻이 있더라고요. 김영민 선생 읽으세요. 남실바람. 고개 김영희. 허공에 외줄 잡고 흔들리는 시계추.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 멀지 않은데 이제는 어느 줄 잡고 건너뛰기 할 거나. 잘 쓰셨습니다. 제목이 딱 들어오네요. 지원이. 우리가 고개를 하고 사는 거. 제목이 굉장히 많은 거를 함축하고 있고 제목에 제목이 원래 절반은 차지를 하는 제목에서 다 어떤 시를 쓸 거냐 그걸 거기에 앞서 먼저 제목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시가 나오고 그건 뭐 심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예술이 다 그런 거. 제목과 제목이. 그 내용이 그냥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잘 어울려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내가 얘기한 대로 독자에게 부담을 안 주게 잘 쓰셨어요. 독자에게 너무 부담 안 주는 게 좋은 거거든. 부담 안 주면서도 뭔가는 의미가 있어야 돼. 깊은 의미가. 결국 이 고개라고 해놨지만 결국은 인생 문제야. 삶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삶의 이런 것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잘 형상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압축을 너무 시켜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받을 때도 있는데 이 작품은 별로 힘들어간 것 같은 느낌도 안 나고 아주 부드럽게 잘 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시조에 있어서 삼개 연을 그 초장, 중장, 종장 그 삼개 연을 쓰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단시조는 그냥 뭐 이게 한 년으로 그냥 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질문을 못 알아듣겠어 크게. 단연으로 쓰느냐 다연으로 쓰느냐. 단시조도 되고 단시조는 어, 한 년으로 그냥 끝나버렸는데 연시조는 어. 3년을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고 4년으로 이제 쓰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원칙은 어디에 둡니까? 4년을 둡니까? 3년을 둡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알겠습니다. 한 수로 쓴 것을 단시조라고 그러고 네. 두 수 이상은 연시조라고 그래. 두수 이상은 무조건 연시조를 보고 두 수 이상은 연시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연시조에서 세 수를 이렇게 쓰는 삼수 연시조를 즐겼어. 그게 많아. 근데 더 쓰는 사람은 사수 연시조 쓰고 좀 부족한 사람은 두 수로 이렇게 쓰고 하는 거는 작가의 자유에 속하지 어떤 규제나 무슨 제한을 두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12줄, 그 12줄을 쓰라는 그런 그 내용이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그걸 맞추려면은 4연까지 써야 이게 맞거든. 12줄을 맞추려면. 근데 삼수를 쓰고 대개 삼수까지 쓰고 말지요. 대부분이 예? 그거는 어떤 뭐 원칙이 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있지는 없어. 근데 이제 3년일 때는 대개 시작과 내 그렇지. 중간과 종결이 예. 이렇게 초중종 그렇게 되고 사수일 때는 기승전결 그래서 좀 뒤에 가서 좀 뭐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어디 책에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수 이상 오수 이렇게 쓰는 건 좀 곤란하잖아. 예. 사수 이상은 뭐 쓰는 사람이 없는 많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수님 요번에 냈던 거 보였죠? 이태국 이태극 거기에서 작품. 그 당선작이 육수예요. 그렇지. 네, 이태극 그 문학상에. 이규현 선생 읽으세요. 한강에 대해서. 너무 짧은 시간에 이 시조를 쓰다 보니까 좀 시조 같은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강을 이제 생각해가지고 좀 쓰긴 쓰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강 영산 아래 이규원 유유한 흐름 속에 침묵이 세월이라 시발점 어디냐고 따진들 무엇하리 밤하늘 찬이슬 뭉쳐 한 방울씩 모임 강 금룡소 나선 샘물 골지천 그치면서 냇가에 뒹군 돌들 쉼없이 쓰다듬다 폭풍 후 끝에간 뒤로 생살점이 찢겼네. 근원이 각성바지 물길도 서로 다른 두 줄기 함께 만나 큰 강물 이루는데
바윗돌 막아선 물길 흰보탱이 터이네. 뱃보도 커진 후로 먼 산을 둘러보니 각박한 사람들이 목말라 하던 참에 바다에 이르기 전에 아리수로 해갈해. 좋습니다 아주. 여기서 이제 저 시발점 어디냐고 따지들 못하리. 이 따지들 못하리 이런 표현이 좀 눈에 걸려요. 고시조 티가 나. 무엇하리 이런 게 그러니까 현대적인 현대성에서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이 들고 나머지는 뭐 별로 지적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에 좀 쓰면서 좀 너무 그런 걸 좀 느끼긴 해도 맞춰서 어디에 좀 적당하게 넣지를 못했어요. 지금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3, 4, 3, 4, 3, 5, 4, 3에 맞추려고 무전히 애쓰신 흔적이 있는 거지.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초심자로서 아무래도 그 처음에는 시조의 그 글자 수라는 게 상당히 제약을 두고 그렇지. 또 그게 또 매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아까 임성규 선생님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 속에 3, 4, 3, 4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뭐 3, 4로 쓰든 4, 3으로 쓰든 지적받을 바는 아니나 그렇잖아요 요즘 이 이론에. 그런데 역시 그 저도 저 초심자이기 때문에 옛날에 단오라 생각사로 다시 보자 한강수에 자꾸 생각이 나서 가급적이면은 3, 4, 4로 끝내는 것보다 4, 3, 4가 낫고 그 다음에 그 종장에 가서는 3, 5, 4, 3을 3, 5, 3, 4 그러는 거고 3, 5, 4, 3 그걸 가급적이면 맞추면 더 깨운한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저 이기원 선생님 질문하신 게 거기에 역점으로 지금 시조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뭐 그냥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아까 저 임성규 선생님 시조를 놓고서 서기원 선생님 말씀이 조금 그 3, 4를 4, 3을 4, 3으로 된 3, 4 곡을 맞추려고 뭘 애써 보면 더 좋은 게 나오지 않겠냐 그 말씀이셨잖아요 아까 그죠? 그래서 저도 그 동감이 가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3, 4, 4, 4 상관없이 그건 따지지 말고 그냥 운율에 맞게 쓰면 되느냐 그런 거냐. 그걸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자유시가 돼버려요. 그냥 3, 5, 4, 3 할 때 4, 3을 맞추는 게 좋아요. 맞춘 게 좋죠. 네. 여기 터이네가 트이네. 뭐예요? 터이네? 트인다. 트이네죠. 네. 트이네지 트이네.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 경상도 쓰신 사투리요. 거죠? 트이네. 근데 이그저 우측 그 트인애가 맞는 거 아니? 아래 터자가 아니고. 아이 트이네가 맞아. 신보탱이 트이네 트자 탁 튄다. 터이네는 경상도 사투리 아니에요? 예. 경상도. 예. 힘보태니 이 저 둘째 수의 종장이 좋습니다. 아주. 예. 폭포 생살점. 거쳐간 뒤로 생살점이 찍혔네. 음. 이런 표현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생살점이 찍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쇼킹하고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 글 맥락으로 보면은 뒹굴도 돌을 쉬엄없이 다듬다가 이제 물이 조용히 이렇게 흐르면서 쉼없이 흐르다가 자기가 찍혔다는 그 이제 폭풍우가 이제 그 폭우가 내리고 난 다음에 예. 그 하천이 막 그 터지고 그런 그 내막이고 인생을 따지자면 어떤 그 역경을 예. 이기는 때도 있었다는 코피 얘기. 터지고 이제 그런 거죠. 그 역경을 거기에 이제 비유해서 그렇게 예. 이제 나왔다는 얘기고, 그다음 이제 3년은 예. 그 이제 양수리를 이제 넘어와 가지고
근원은 다 이제 북한강, 남한강 다 그 근원이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각성바지라는 것은 한 동네에 다른 이제 그 서로 다른 성이 다른 그 사위감이라든지 예. 그런 이제 이제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산다는 그런 말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물결도 서로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이제 그 뭐 물결이라는 그것은 어떤 사람의 그 성질도 다 다르다는 얘기고, 두 줄기가 이제 같이 양끌에서 만나다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함께 만나가지고 큰 가물을 이루었고, 바위돌이 이제 막아선 그 물길도 같이 합하니까 물결이 터이더라. 이제 인생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보니까 다 힘든 일도 둘이서 하니까 낫더라. 그 소리죠. 그다음에 이제 3년 사연에 가서는 이제 다 이제 결혼해가지고 마음도 푸근해지고 그러니까 배포도 좀 커지고 또 생각하는 것도 좀 커지고, 다른 이제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니까 서울시에 그 각박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많이 모여 사는데 그 사람도 너무나 그냥 각박하게 살아가고 또 이제 목말라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희생해야 될 일, 내가 맡아야 할 몫이 뭔가, 그걸 보니까 알수는 서울시 물이거든요. 그 서울시 한가울. 물로 그 목마름을 갖다가 해결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깊은 뜻이. 아주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아 이거 참 큰 물건이 나오려면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점점 좋은 작품도 쓰시니까 나도 기분 좋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 친구가 하나, 경상도 친구가 있는데 의정부에 살거든요. 의정부. 근데 어정부. 어정부라. 그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